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온장애를 한번 볼게요. 고온장애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공부를 했죠. 그죠? 너무 많이 했다니까 또 너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열애부터 하고 현상, 그리고 변온, 그리고 온도 생리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온도가 낮았을 때 생기는 해를 본다. 그게 이제 주로 냉해다 이 말이죠. cold damage. 우리가 감기하면 그냥 cold col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냉해는 추위에 온도가 낮아서 해를 입는 것. 그래서 세포 내 결빙이 없는 범위 내 저온에서 받는 피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냉해 기구를 보면 어떻게 해서 냉해가 오게 되는가? 생리적으로 보면 세포막이 손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백이 있을 것이고 안에 멤브레인 세포막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벽은 거의 데미지를 입는다기보다는 큰 그게 없는데, 이 안에 원행질체 막이죠. 그죠? 세포막, 멤브레인, 이 부분은 이 신축성, 유동성이 참 많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온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씨까지 내려갔다 하면 대체적으로 0도씨 이하가 되면은 얼잖아요. 얼다는 것은 물의 각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으면 이게 104도에서 105도로 이렇게 온도란다. 각도가 변해버리죠.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안에 이렇게 뭉쳐 있다가 부피가 팽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진다. 왜? 세포백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얼어서 물 분자 간에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10%의 그 면적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차에 보면 본네트에 이 물을 채우는 냉각수란 게 있어요. 냉각수. 콜드워터이라고 하죠. 이 이제 식히는 건데 겨울에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터져버려요. 소위 라디에이터가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왜 터지느냐 보면 이게 이제 물을 가득 채워 나오니까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뚫고 나가 버린다. 그렇듯이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원행질막 침투성 증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해물이 침출이 바깥으로 침출되겠죠. 그 다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막의 피해를 입는다. 미토콘드리아가 멤브레인도 피해를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 반투막 성질이 변화된다. 원래는 이게 이제 용질은 투과를 시키고 용질은 그대로 있고 용매만 투과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투막이 고형화, 고체화돼서 굳어져 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럼 냉해 발생 양상을 보면 광합성 능력이 저하된다. 소위 광합성 능력이 줄어든다 이 얘기죠. 변은 18도씨에서는 급감한다. 광합성 능력이 생육 저온이 30에서 32도이니까 대체로 고온 성장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양분과 수분의 흡수 장애가 일어난다. 그죠? 변은 특히 인산 흡수가 심하게 감소된다. 자, 지금까지는 인산은 고온에서는 장애가 별로 없었다. 근데 이 저온 온도가 내려가면은 인산 흡수가 심하게 감소되니까 우리가 ATP 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잖아요. ADP는 다이 2인산, 요거는 3인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산이
나가면서 에너지가 ATP가 7.3칼로리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산이 흡수가 안 되면 ADP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리 활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양분의 전류 및 축적 장애가 일어난다. 전류라는 것은 양분의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나 가지나 잎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조직으로 세포로 가는데 여기 전류하고 그리고 이제 축적되는 어큐뮬레이션 되는데 장애를 입는다. 그래서 생장점으로 양분이 전류되는 것이 이제 저해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등숙기 저온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알맹이를 채우죠. 스타치 전분을 채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광합성이 제대로 뭐 안 되니까 이게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채우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등숙기 때 탄수화물 축적이 저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및 효소 활력이 저하된다. 이 얘기는 단백질 합성은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미노산, 아미노애시드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단백질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아미노산을 모을 수 있는 활성이 완전히 이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호흡이 저하되고 결국 효소 활성이 저하된다.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꽃밥 및 화분의 세포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배는 감소분열기 꽃밥 화분의 이상 발육으로 불임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해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지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생육이 지연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배생육 초기에서 출수기에 생육이 지연되는 것. 그래서 등숙기에 저온이 노출되면은 수량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애행 냉해는 생육기간 동안 저온에 접촉 시 뚜레탄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뼈에 있어서는 유수 형성기에서 출수 괴하기 때, 특히 감수분절기 때 생식세포 발육이 비정상으로 되고 이때 피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화분의 방출 수정 장애가 일어나고 감수분절기 냉해 소포자를 형성 시 그리고 세포막 형성이 불가하고 타펫 세포의 이상 비대로 인해서 화분 발육이 불충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장애행 냉해는 유수 형성기부터 출수 괴하기에 또 감수분열기에 생식세포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 병해행 냉해를 보면 배는 그 규산의 흡수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규질화가 미흡해서 기계적 저항이 약화되고 결국 이제 토혈병이나 이런 병에 이제 노출되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이 저하되고 체내 당 함량이 저하돼서 질소 대사에 이상이 있어서 유리아미노산이 증가하고 암모니아가 축적된다. 이것이 이제 병해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혼합형 냉해라고 하는 것은 지연형 냉해하고 장애형 냉해 그리고 병해형 냉해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혼합형 냉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냉해의 발생 및 대책에서는 저항성 및 회피성 품종의 선택은 먼저 저온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먼저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저온이 오는 타이밍 시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이제 6월에서 8월까지는 하이 템퍼레처 온도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9월 10월 되면 이렇게 드랍 되잖아요. 그 다음에 1, 2월은 이렇게 낮았다 3, 4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만 재배를 하고 가능하면은 이때 냉해가 오는 10월
또는 9월에도 냉해 오기도 합니다만 8월에도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재배를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면 생육 기간이 짧은 걸 하든지 아니면 파종이나 이양 시기를 늦추든지 또 당기든지 이렇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입지 조건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 가면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긴 나무. 주로 이제 그 뾰족뾰족하죠. 나무가 뾰족뾰족하고 요렇게 생겼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오리나무라든지 그 활엽수 그런 게 아니고 침엽수 같은 걸 심어놨어요. 그러면 빽빽하다, 소위 뾰족하게 심어놨죠. 제주도 가면 돌도 어때요? 요렇게 뭐 구멍이 있는 돌로 요렇게 해놨잖아요. 구멍이 뻥뻥뻥 나 있어요. 이렇게 담을 쌓아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초속 30, 40m로 자주 분다는 거죠.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포화 소위 구멍이 없으면 이게 그냥 가벼우니까 바로 쓰러져 버려요. 이 돌이.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이걸로 바람이 안 셉니다. 근데 강하게 이제 바람이 못 나고 이게 100의 바람이 왔다면 이 안에 통과되는 것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가벼운 돌인데 제주도 가면 현무암이 대부분 이루죠. 그러면 요 방풍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이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한 30% 정도밖에 못 막아요. 실제 이 바람이 100이 온다면 이 방풍림은 한 30, 20 정도밖에 사실은 못 막아요. 못 막는데 그 효능이 크다는 거예요. 20, 30% 막아주는 게 100의 바람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방풍림이 키가 한 10m다. 그죠? 높이가 10m면 조금 자 여기 이제 A라는 작물, B라는 작물이 쫙 이게 밭에 심겨져 있다. 그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하는데 100이 왔는데 이게 70이 통과를 해서 하면 이 영향이 아주 이 피해 데미지가 훨씬 그냥 100이 왔을 때는 300의 피해를 받는데 70이 오면은 100의 피해밖에 안 받는 거예요. 아주 우습죠.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상하면은 이사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상하면은 뭘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걸 갖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수요와 니드와 공급 서플라이를 보면 자, 공급이 100이 있다가 수요가 100이 딱 되면 이게 균형이 맞아요. 그럼 여기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인데 자, 공급이 2배를 했다. 그러면 수요는 똑같이 100이에요. 그죠? 똑같이 100이다. 그러면 이 100이 남는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균형, unbalance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역으로 이 공급은 100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수요가 니드가 200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300만원, 400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할 때? 에센셜 할 때, 필수적일 때 얘기입니다. 필수적일 때. 예컨대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게 이제 그렇다 하면은 이거 뭐 없어도 되잖아요. 기호식품이니까. 기호품이니까 없어도 되지만 라이스, 쌀 같은 경우, wheat, 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필수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뭐 사람이 죽는다 할 정도 죽죠. 그때는 이 가격이 막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항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유능한 그 관리자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필수적인 거, 에센셜한 거는 반드시 갖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 중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산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군왕이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군왕이 되려고 하면 산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에 산림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만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산을 잘 다스리 놓으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분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비가 부족할 때는 계속 물을 흘려 보내주죠. 이게 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목재도 또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산을 다스릴 줄 아는 최근에는 뭡니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군왕이 된다. 군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시대가 과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이 농업의 또 주곡작물의 필수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죠? 인간이 먹지 않으면 활동이 안 되는 그날이 깨어지는 날까지는 깨질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냉해 발생 대책은 저항성했고 조생종을 심든지 저항성 이런 것들을 심는데 통일계는 사실 냉해에 약합니다. 찰배는 강하죠. 유망종이라는 것은 이게 벼 껍질이 있으면 이렇게 수염입니다. 수염. 여기 망입니다. 오운 AWN이라고 하죠. 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유색 색깔 띠는 거. 그 다음 수중형, 수수형 이런 말이 있는데 수중은 이삭의 무게가 큰 거, 이삭이 큰 거. 수수는 이게 그 분열이 많은 거. 한 포기당 이삭수가 많은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할 때 이런 거는 회피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입지 조건을 개선해라. 빵콩님하고 누수답은 이제 객토 그리고 밑다짐을 해라. 그 다음에 생고는 생풀, 볏짚 완전히 완숙된 거 말고 이런 걸 시용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섭답 물이 찌는 곳은 안거 배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적 조치는 묘대기, 보온육묘의 조파는 이렇게 이제 줄지어서 파종하는 조파를 하죠. 조식은 일찍 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양생장기를 연장해라. 오래 연장생장기가 좀 길어지면은 여기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출수기를 단축해서 냉해를 회피해라. 그러니까 출수기가 길다. 한 포장 내에서 한 20일이 걸린다. 5일이 걸린다 하면 5일은 이 냉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있다. 한 5일 정도 있다고 하면은 거의 회피가 갑니다. 근데 이 출수 기간이 한 20일 이렇게 넓게 하면은 그 5일은 이 안에 범위 안 레인지 안에 거의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죠. 그 다음 질소를 뺀 PK,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 박파, 얕게 파종하고 천식, 얕게 심어라. 박파, 천식, 그래서 근실한 생육을 도모토록 해라. 여기 이제 깊게 이렇게 심지 말고 얕게 심어서 스트롱하게 키워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수온이 낮아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수온을 상승시키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누수다, 물이 잘 빠진다는 논이 있으면 이게 오늘 물 되는데 내일 되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요거를 객토하고 하부를 다지라 그죠? 물이 잘 안 빠지도록. 그 다음 냉수를 관계해라. 요 말은 분산판 위의 수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북한에 가면 주체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주체농법 하니까 갑자기 좀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논이 있다.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뒤에서 나오는 물은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바로 다이렉트의 배로 가면은 이게 배가 콜 데미지를 입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대면은 햇빛 비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피해를 적다 해서 요거 물이 따스워진다. 따숩게 된다. 데워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냉해를 피해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용수로 중간에 이제 물이 고이는 거, 그리고 온조수로 그 OECD 이런 것들을 살펴라. 온조수는 따뜻한 물을 대라 이 말이죠. 중간에 이제 웅덩이나 이제 물이 고이도록 해서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온뿐만 아니라 저온도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냉해까지 한번 보고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냉해 다음엔 한해죠. 그죠? 찰 한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합시다.